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아니 이 트럼프 김정은 회동,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이 문바들이 문비어천가가 정신이 없이 나옵니다. 예, 대표적인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장난했죠. 이 청와대인가 거기서 그 영변 핵시설 그것만 해도 의미심장한 비핵화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반박이 오니까 비핵화에 이르는 입구다 뭐. 아니 이왕 입구자 쓸 바에야 비핵화에 이르는 입구에 이르는 입구에 이르는 입구에 이르는 입구다. 이렇게 한 5번쯤 쓰시지. 왜 야박하게 한 번만 쓰시나.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종전선언이면 종전선언이고 종전선언이 아니면 종전선언이 아니지. 휴전이면 휴전이고 종전이면 종전이지.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종전을 하게 되면요. 미국이 UNC가 해체가 되고 한반도를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넘겨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이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떠벌려요.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시대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쪽팔리는 소리예요?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사교정권, 인류 최악의 김일성 영생교, 대량학살 체제. 여기랑 적대 안 하면 그럼 어디랑 적대하려고? 적폐랑 적대하려고? 박근혜, 감옥에 있는 박근혜랑 적대하고? 저같이 친박, 수구, 꼴통, 극우, 또라이랑 적대하고? 여보셔들 정신들 차리셔.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는 당연히 종식시켜야 될 적대 세력이죠. 적대 종식이 아니라. 평화시대 시작? 그런 대량학살자들이랑 뭐하러 평화를 해요? 견제를 하고 대립을 하고 압박을 해야지. 2,500만 북한 주민은 그러면 아예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짐승이지만. 사람으로 부활될 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거긴 다 내다버리고 김정은만 껴안고서 쎄쎄쎄 하고 브루스 땡기면은 그게 평화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바에서 이제 핸드폰을 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수거를 하니까 그쪽 정치인한테서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끝없이 매진한 끝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무슨 쾌거는 무슨 쾌거예요. 이거 보면 완전히 트럼프가 김정은도 문재인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갖고 놀았던 게임인데 거기다 더 황당한 얘기가 있죠. 판문점 깜짝 만남은 우리 정부의 기획작품이다. 이건 쟤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쟤들이 하도 이 얘기를 퍼뜨려 갖고 이쪽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저 백모 세뇌 탈출의 댓글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기획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획작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가운 소리 하더라도 좀 참고 들으세요. 이 트럼프의 행보는 이보다 더 무례할 수는 없는 행보입니다. 이보다 더 무례할 수는 없는 행보입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이번 행보가 무례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례가 상식화돼 있어 갖고 예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스러운 거예요. 요번에 혹시 그래도 백모 세뇌 탈출 참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번에 이거를 우리 정부의 기획작품이었다라고 했던 그 착각이 실은 그 착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착각하려면 예의가 뭔지를 몰라야 돼요. 아주 상스러워야 돼요. 입맛이. 그 입맛을 요번에 좀 고치시길 권합니다. 백모가 욕질 좀 하고 말 험하지만 이런 입맛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기획작품이라면 김정은한테 쳐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게. 우선 첫째, 바로 직전에 6월 27일인가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문정근이 문재인한테 야, 니들 일이나 똑바로 해.
앞으로 미국과 미국과 북한은 직접 얘기할 거야. 괜히 우리 내세워서 니들이 한반도 운전자니 평화를 가지고 왔니 이러면서 니들 국내용 정치 쇼 부리는데 우리 쓸라 그러지 마. 니들이 똑바로 해. 이렇게 바로 그냥 발라버렸잖아요. 문정근이 문재인을.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미리 기획되어 있는 거였다면 트럼프의 이런 트위터는 완전히 김정은을 통수 때리는 트위터예요. 이 트럼프 트위터 내용을 보세요. 이게 28일, 한국 날짜 28일이니까 미국 날짜로 27일 저녁이나 됐을 거라고요. 여기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내 트윗을 본다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DMZ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은데 올래? 이 말이란 말이에요. While there, if Chairman Kim of North Korea sees this tweet, 이 트윗을 당신이 본다면, 정원아 네가 본다면 I would meet him at the border, DMZ, just to shake his hand.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and say hello.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와라. 이게 미리 기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트윗질을 해요. 트럼프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리 기획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미리 뭐 말은 오갈 수 있어요.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아무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퍽 하고 트윗 날려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트윗을 딱 보고 김정은이 튀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 세상에 지금 생사를 다투는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특별한 아젠다도 없이 야, 너 한국 가는데 너 한 저기 DMZ에서 한 150km, 20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잠깐 내려와서 나 보고 가.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얘기냐고요. 이 무례한 얘기에 김정은이가 yes sir 하고 튀어와서 아련을 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외교적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무례한 짓이에요. 이 yes sir 하고 튀어왔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기 상태를 다 그냥 까발린 거예요. 지금 김정은의 유일한 카드가 있었다면 뭐냐면 나 죽어도 좋아. 나 핵 껴안고 터뜨리고 죽을 거야. 라는 블러핑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 죽어도 좋아. 핵 까고 터뜨릴 거야. 이거가 아니라 나 살아야겠어. 살아야겠어. 하고 튀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블러핑 카드도 없어진 거예요. 복합판 끝났습니다. 복합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적대종식 평화시대 시작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김일성 영생교 종말의 시작이에요. The beginning of the end라고요. 김정일이 이끄는 김일성 영생교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서 이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극히 무례하고 지극히 외교 프로토콜을 하나도 안 지키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은이가 yes sir 하고 튀어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해독하지 못한다라는 건 본인이 예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예의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례한 행위로 안 보이는 거라고요. 이 무례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은이가 튀어들어왔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요번에 이거를 보고 한국 정부의 기획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별로 상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의가 뭔지 몰라. 예의가 뭔지 모르니까 무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례가 뭔지 모르니까 이러한 무례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은이가 튀어들어와서 yes sir 라고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감지하는 거예요. 참고로 세상에는 예의, 절차, 형식으로 시작해서 예의, 절차, 형식으로 끝납니다. 형식주의자예요? 저 형식주의자예요. 저 내용 안 봐요. 형식이 얼마나 맞춰져 있나를 봐요. 항상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일하는 동지 직원들이랑 일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 화나면. 야, 나는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건 무슨 의도를 갖고 있건 상관없어. 너랑 나랑 요 지점에서 요렇게 전면을 형성해서 서로 엮이자. 네가 이 전면을 이 형식을 지켜주면 이 프로세스를 지켜주면 나는 오케이야. 이 사람들은 흔히 형식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아. 저 내용이 중요한 거야. 본질이 중요한 거야.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가서 공구리 치는 데 가서 건설판에 가서 공구리 치는 거 저기 형틀목수 그 시다발이 좀 해봐.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해봐. 우리가 공구리를 부어놓으려면요. 형틀을 짜야 되잖아요. 거푸집 짜는 거 단순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목수 중에 최상급 목수가 형틀 목수예요. 왜 그러냐면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에는 형틀이 안 나와 있어요. 설계도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의 형상이 나오려면 자기가 거푸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량물이잖아요. 무게가 나가잖아요. 이걸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죠. 기술이 있죠. 육체적 힘이 있죠. 엘보 같은 거나 허리가 안 아파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중량물 30kg, 40kg짜리를 쉽게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형틀 목수가 목수 중에 상당히 고급 목수예요. 이게 형틀 목수가. 뭐 제가 목수 하시는 분들 저보고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는 형틀 목수가 더 이 그 능력이 있냐? 인테리어 이쁘장하게 무슨 저게 뭐 깎고 이렇게 해서 공예품 비슷하게 해갖고 이제 가게 멋내는 그런 목수가 더 저기 그 능력이 있냐 그러면 제 입맛에는 형틀 목수입니다. 이렇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의, 절차, 형식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트럼프가 트위터 한 방으로 김정은이 불러내고 김정은이 거기에 또 yes sir 하고 응답해서 뛰어오고 이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프로토콜이었어요. 이건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공자의 예를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예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의전이라고 번역하죠. 프로토콜을. 예가 아니라고요. 이 예가 아닌 이 무례의 극치에 상대방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김일성 영생교의 종말의 시작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 뭐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하는 뭐 트위터 한다는 페이스북 유튜브 한다는 사람들, 논평한다는 사람들 막 길길이 날뛰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서 쎄쎄쎄거렸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가 됐다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NYT가 30일인가 북한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핵 동결로 미국이 딜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국무성이 정식으로 아니다. 우린 FFVD, Full and Final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완벽한 최종적인 증명 가능한 비핵화. 그것만이 있다. 볼튼 아니다. 그런 거는 우리 검토한 적도 없다. 이거는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이 퍼뜨리는 소리다. 다른 의도 뭐냐? 미중 전쟁 봉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미중 전쟁의 크라운 주얼입니다. 안고입니다. 북핵을 용인한다는 얘기는요. 중국 보고 북한 관리하라는 소리고요. 미중 전쟁 봉합한다는 소리예요. 북핵을 용인 안 한다는 얘기는 북을 접수하겠다는 얘기고 북을 접수한다는 뜻은 뭐냐면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에 무지막지한 심리폭탄을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미국이 가고 있는 길은 미중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의 자유화까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과 핵과 미사일은 애초 중국의 작품이고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 있습니다. 더 방치했다가는 글로벌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미국이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그 꼴 두고 보나요? 절대로 안 두고 봅니다.
요번에 보세요. 미 상원이 엊그저께 법안 또 하나 상정했거든요. 이게 리드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LEED. LEED 법안인데 이 법안의 리드 법안의 그 리드라는 게 그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 압박 지원법이란 소리예요. 맥시멈 프레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맥시멈 프레셔라는 게 뭐예요? 군사적으로 딱 죽을래 살래 압박시켜 놓고 경제 숨통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저기 퇴출시키듯이 저기 뭐죠? 저 북한을 세계은행망에서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초대형 범털 460명에 대해서 해외 계좌 이런 거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걸겠다고 하고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최대 압박 지원법이에요. 특히 이건 정제유 등 에너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앞에서 능청을 부리고 있는 거죠. 능청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볼튼 말이 맞아요. NYT 같이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거 문재인이나 586 집단 여기 우파 정신 나간 우파들이 보면 좋아할 소리죠. 정신 나간 우파들은 막 분개하느라고 좋아하고 트럼프 개객기 하면서 문재인 586은 또 박수치면서 드디어 미국이 우리 김일성 영생교를 드디어 안아들이기로 했다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볼튼이 직접 그랬어요. 이건 의도를 가진 소리다. 이런 헛소문은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다. 그 의도는 뭐냐? 미중전쟁을 봉합시키려는 의도다 이거예요. 그거는 볼튼이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넘겨주는 의도는 미중전쟁 봉합이에요. 그러니까 친중파들이 퍼뜨리는 소리입니다. 그 친중파 소리를 듣고 붕괴하는 자는 친중파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자들이에요. 국내에 지금 유튜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지경이라고요. 친중파 손아귀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586 손아귀 위에서.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수우파가 그런 식으로 친중파 손아귀에서 놀면은 쪽박차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시대착오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뭐냐. 중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중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접수평정 그리고 자유조선의 건국을 노려다보는 북한 급변 사태가 이제 임박해져 오고 있다고요. 이 진실을 외면하면 지금 조중동이나 뭐 국회의원 중에 이거가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놓고. 이현주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언론인 중에 김순덕이 거기까지 갔어요. 이 진실 외면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냐. 친중뱀이죠.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에 배신 때리고 이게 가능한 게 미국과 중국 사이가 서로 좋아서 죽는 사이니까 미국에 배신 때려도 미국 중국이 친구니까 별로 티도 안 나죠. 친중뱀이라고요. 우리나라 그 제도권 상류층들이요. 요새도 그래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중국이 뭐 쉽게 지나 거기가 G2가 되는 거지. 거기는 떠오르는 해고 미국은 지는 해야 어차피. 그게 친중뱀이거든요. 플러스 대립분단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대립한 분단이에요. 문재인 586 관점이 오히려 이러한 그 캐캐묵은 시대착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표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중동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심지어는 우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결국 친중뱀이 대립 분단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소극적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이나 금융사에 연봉 2억씩 받고 뭐 그래도 회사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어떨 땐 기사도 딸려 있고 어떨 땐 자기 방에 앞에 임원 여직원도 있고
법인카드를 한 달에 300에서 500을 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요. 상당수가 문재인이 경제망에 조져먹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찍는 애 난 문재인 간다 이거야. 저 캐캐묵은 저 수국 꼴통 기득권 애들 꼴 보기 싫다 이거야. 수국 꼴통 기득권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연봉이 3억 4억 되고 기사 딸린 제네시스 받고 비서 딸린 사무실 받고 월 300, 500 쓸 수 있는 법인카드 받는 애들이 그런다고요. 애들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러면 저보다 이제 한 3, 4년 후배들이니까. 이미 3, 4년 후배들이 이제 그 대기업의 최고 CEO급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저 늙었습니다. 저의 최대의 불행은 자꾸 은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좀 제대로 바뀌어서 또 자유시민이 많이 각성해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 저의 로망입니다. 은퇴하면 많이 놀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스템을, 체제를 지키려는 관점을 가져야 되고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지극한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친중배미 대립분단 옛날이요 다시 한번 이게 YS 시절 뭐 MB 시절 스토리 아니에요. 옛날이요 다시 한번 저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저거 완전 시대착오죠. 저거보단 차라리 친중 반미 친북 연방하겠다. 얘들이 현실적 목표라니까. 현실적으로는 목표예요. 왜냐? 미국이 분단을 깨고 있으니까 얘들은 어디가 망상이냐면 분단이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해서 자유조선을 만들고자 한다는 걸 못 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립분단보다는 친북연방이 낫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건 저는 즐거워할 소리지만 일반 순진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솔깃할 수 있다니까요. 전쟁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은 분단 붕괴로 가고 있고 중국 무력화로 가고 있는데 그 현실은 외면한 채 친중하고 배미, 트럼프 개객기하고 미중 전쟁은 적당히 봉합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북한이랑은 대립분단해야 된다. 친중배미 대립분단을 떠드는 자들은요. 나경원이 발언 보세요. 두고 봐야 된다. 말 자체는 맞지.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얘기. 나경원이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 뭐예요? 야 이거 큰 판이야. 트럼프 저거 봐. 김정은이 완전 트럼프 호주머니에 들었네. 미국 저거 봐. 미중 전쟁으로 중국 박살내려고 하고 있네. 그럼 한반도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온다는 얘기야. 요번에 저기 방문해서 문재인 완전히 저기 무슨 심부름 사환 취급해버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인들을 부르는데 청와대도 배석 안 시켜. 부총리도 배석 안 시켜. 그냥 자기 미국 기업인 만나듯이 호텔방에서 만나버리고 말어. 이건 무례의 극치다. 그러면서 이 무례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착잡한 심정을 느낀다. 대한민국 문재인 586 정부가 얼마나 개판을 쳤으면 이 정도 무례함을 당하고도 헤헤호호하고 실실 쪼개면서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러고 다니냐. 이러고 패야 되는 거야 나경원은. 이게 왜 그러고 못 패냐. 문맥을 못 읽으니까 무식해서 안목이 없어서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미중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을 접수평정하고 자유조선을 건립시키는 그러한 미국 주도 북한 급변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맥을 못 읽으니까 이 문재인이 문재인 일파들이 판문점 회담을 가지고 막 구라를 푸는 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끽하는 게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이게 대표적 시대착오라고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지 말고요. 지금
작년 초부터 미 해군이 토마호크에 핵탄두 다는 거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해야 돼. 핵탄두를 다룬 토마호크를 한반도 앞에 갖다 놔라. 핵탄두를 다룬 토마호크로 중무장한 핵잠수함을 한 3척 동서해에 상시 운영해라. 이런 말 돼. 미국이 지상에 전술핵을 안 배치하는 입장이에요. 요새 워낙 무시무시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술핵이 이제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워낙 정교해져서 이 폭발력 대비 파괴력이 엄청 늘었어요. 토마호크에서 하는 건 물론 땅속으로 안 파고 들어가지만 뭐 어마무시하다. 저게 154발을 토마호크를 장착하거든요. 핵잠수함 하나가. 154발. 핵잠수함 한 척이. 왜 그러냐면 저 핵잠수함이 원래 SLBM, 퉁거운 거, 두꺼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걸 22개 구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덩이가 크죠. 퉁거우니까. 거기에 이제 토마호크는 연필심 같이 가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덩이에 토마호크를 7발을 집어넣어요. 22개 구덩이니까 7 곱하기 22, 154발이에요. 154발의 핵탄두를 다른 토마호크를 154발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한반도에 한 2척쯤 그냥 상시 배치해라. 얼른 미 해군이 토마호크 앞에 핵탄두 달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차라리. 왜 그러면 미국이 딱 이렇게 장소가 정해진 어느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이런 식을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뭔 소리냐고. 대표적 시대착오죠. 이게 뭐냐면 대립분단 영원하라. 친중배미 영원하라. 우리는 비즈니스는 중국이랑 하고 미국이랑은 배신 안 때리는 척하면서 뒤로 슬슬 배신 때리고 그러고서 산다. 그리고 우리의 금수저는 영원하리라.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기본 레시피가 돼버렸어요. 조중동 국회의원, 지식층, 심지어는 보수니 우파니 표방하는 유튜버들까지 일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 이보다 더 무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북을 갈고 다녔는데도 이걸 가지고 트럼프 개객기 문재인과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놀았다고 막 비판을 하고 거기다가 신문 사설에는 NIT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보고서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관점에서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둥 있다고 소리 같은 신문 사설이나 쓰고 있고. 정말 큰일 날 민족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한숨이 퍽퍽 나오죠. 그러나 한숨만 쉬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죠. 뭘 할 수 있나.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원칙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심판연대가 아니대로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고 서로 돈 내는 그리고 유권자, 그 선거구를 타겟하는 유권자 조직을 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하세요. 저희는 샘플로 모범 사례로 나경원의 동작을 그다음에 정치 왕철새 진영의 용산을 노려다보는 그런 심판연대 유권자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역 11번 출구 7월 4일 오후 7시 무지개 식당에서 뵙고자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 또 그 지역에 사시거나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신 분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